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단정실록 제4부 어린 왕을 둘러싼 이리와 호랑이들,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52년 5월 12세의 소년왕 단종이 즉위함에 따라서 의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렇게 어린 왕이 올라오게 되면은 대비들이 수렴청정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단종한테는 이 수렴청정을 해줄 수 있는 대비가 존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머니도 없고 할머니도 없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정무를 의정부 대신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의 권한이 막강해지게 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중에서도 누구의 파워가 막강해졌냐면은 좌의정이었던 김종서, 뭐 이제 처음 시작은 우의정으로 하지만 얼마 안 가가지고 좌의정으로 등업을 하죠. 이 좌의정 김종서에게 그야말로 막대한 권한이 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의정부의 권한이 몰리게 됨에 따라서 수양대군을 비롯해가지고 일부 왕실 종친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게 돼요. 영화 관상이 나오는 유명한 대사처럼 이게 도대체 이씨의 나라냐 김씨의 나라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사실 황표정사라는 걸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김정서가 자신의 세력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요직에 앉힐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기는 하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김정서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굉장히 이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왕실 종신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과거 세종은요, 여러 차례 설명되었다시피 말년에 특출난 재능을 가진 자신의 아들들한테 업무를 분담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랬던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죠. 단순히 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왕이 기승권에서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런 어마어마한 재능을 갖다가 왕자들이 썩히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사실 세종 본인도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 안 됐으면 하마터면 그 재능을 갖다가 싹 다 썩힐 뻔했어요. 그러니 이제 세종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잘난 아들들한테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를 갖다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원 낭비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세종이 자기 자식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던 것만은 아니었고, 물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했지만요.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왕이란 존재가 알고 보면은 구중궁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립되기가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아주 노련한 이 대신들한테 자칫 잘못하면은 휘둘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대군들한테 힘을 실어줌으로써 누구를 견제하자. 바로 저 노성한 대신들을 견제하자라는 의도도 어느 정도 깔려있는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군들이 어차피 뭐 다 형제들이니까 형제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왕을 보위하면서, 그 왕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제 형님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도 세우고 또 이제 왕권의 안정도 구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으로 했던 게 바로 그 조치였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세종이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세종 말년에 두각을 드러냈던 대군이 두 명이 있었죠. 한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 그리고 한 사람이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은 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종도 당연히 이런 부분을 걱정을 했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대군들이 힘이 세지게 되면은 특정 대군의 힘이 과도하게 세져가지고 혹시라도 왕권을 넘보지 않을까. 그럼 이거 바로 이제 쿠데타를 연결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막기 위해서 세종도 이런 조치를 취하게 돼요. 특정 대군의 힘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가장 똘똘했던 게 이제 수양대군, 안평대군이었는데 이 두 사람한테 동등한 비중의 업무를 맡겼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천문을 관측하는 일을 한다든가, 혹은 뭐 이제 서적을 번역하는 일을 한다든가, 혹은 뭐 이제 세종이 자기가 붙인 이제 왕릉토를 정하는 일을 갖다가 맡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왕명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느 한 사람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수양대군과 안평대군한테 동등하게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업무를 분담을 시켜가지고 너무 한쪽이 지나치게 권력이 막강해지는 것을
방지를 하고자 했다는 거죠. 이처럼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부왕의 지시에 따라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정치 경력을 쌓아오게 됩니다. 둘은 친형제 사이고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일을 했으니까 둘이 뭐 형제가 싹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협력자로서 형제가 싹튼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 의식이 더 강하게 싹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 이 두 사람은 성향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양대군은 누차 설명드렸다시피 무인적인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죠. 물론 공부도 제법 했던 사람이에요. 학자적인 성향도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거보다도 나는 이렇게 무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당대 1세 제1의 영웅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했던 인물이었고, 그에 비해서 안평대군은 타고난 예술가로서 굉장히 이제 명성을 떨치던 인물이었죠. 시와 그림 등에 능했고 이와 관련된 주옥 같은 일화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평대군은 무엇보다도 이제 글씨에 있어서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명필을 자랑했다고 하죠. 그래도 뭐 지금도 안평대군의 필적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으로 여겨질 정도잖아요. 안평대군의 글씨가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냐면은 중국 명에서도 이게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명의 황제가 알 정도로, 야, 조선의 프린스가 그렇게 글씨를 잘 쓴다며 한번 나도 그거 구경하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안평대군이 명필이었다라고 하죠. 이게 농담이 아니었던 게 실제로 명의 사신이 조선을 방문할 때면은 반드시 안평대군에게 글씨 한 자만 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안평대군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래도 명의 사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좀 이제 들어주는 게 나름 또 예의이고 또 명예 사신하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안평대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적인 부탁 아니냐, 그런 사적인 부탁을 내가 이렇게 쉽게 들어주면은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이거 안 들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이 명필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서 무려 명예 사신이 요청하는 걸 갖다가 튕길 정도로, 나 이렇게 가벼운 사람 아니야, 나 알고 보면 몸값 굉장히 비싼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안평대군은 스스로가 명필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양대군도 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사실은 안평대군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선. 이렇게 해서 이제 안평대군은 왕의 친아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남다르게 뛰어난 예술가적 자질을 가졌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객들이 그의 주변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얘기인데, 당대 정말 이제 저명한 화가였죠. 안견. 그 안견이 그린 그림이 아주 그 유명했던 몽유도원도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려진 거냐 했을 때, 안견이 안평대군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안평대군이 어느 날 꿈에서 본 그런 광경을 안견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몽유도원도죠. 이렇게 이제 예술가는 예술가를 알아본다고 안견 같은 그런 아주 저명한 화가들도 안평대군하고 교류를 나눌 정도로, 안평대군 집에는 굉장히 수많은 문객들로 붐비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런 안평대군 주위에는 예술가만 모인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굉장히 많은 정객들도 모이게 되면서 안평대군 또한 수양대군 못지않은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단종이 즉위할 무렵이 되면은 이미 조정은요, 수양대군파하고 안평대군파로 파벌이 나뉘어지게 돼요. 심지어 궁 안에 있는 사람들, 세종의 뭐 후궁들이라든가 혹은 궁에서 일하는 내시, 궁녀, 이런 사람들까지 수양대군파하고 안평대군파로 나눠가지고 각기 세를 이룰 정도로 당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핫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국왕인 단종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는 의정부의 대신들, 뭐 정확하게는 김정서죠. 김정서 같은 의정부의 대신들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눈치를 살피지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종실록에서는 김정서가 이제 권력을 휘두르면서 전횡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해요. 왕위를 찬탈해서 안평대군을 옹립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죠. 실제로 단종실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서가 이용에게 준 시에 이르기를, 김종서가 시를 한 수 써가지고 이용에게 건네줬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큰 하늘이 본래 정려하니 현모한 조화를 누구에게 물으랴. 사람의 일이 진실로 어그러지지 않으면 비오고 변나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순응한다. 바람에 따라 도리에 부딪히면, 여기서 말하는 도리는 복숭아꽃을 말하는데, 작작하게 꽃이 만발하죠. 화신을 재촉하고 봄 소식을 재촉하고, 즉 바람을 따라서 복숭아꽃에 부딪히면은 꽃이 만발하면서 봄 소식이 온다라는 뜻인데, 결국 때가 오면 꽃이 핀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 축축하게 젖은 것이 보리밭에 미치면 온 지역이 고루 윤택하여진다. 그래서 적시에 비가 내리면은 순조롭게 풍년이 든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김종서가 비밀히 이용더러 인심을 수습하여 반역을 꾀하라고 재촉한 것이다. 사실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단정실록에서는 이제 이 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김종서가 이용에게 준 시의 내용은 뭐냐면은, 순리를 따라서 바람을 맞아가지고 복숭아꽃이 만발하면서 봄 소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그리고 밭에 비가 고루 내려가지고 온 지역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순리에 따라서 민심을 갖다 끌어모아가지고 대업을 도모하십시오라고 김종서가 안평대군에게 부추겼다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전에도 누차 설명드렸다시피 단종실록은 이거 뭐 세조실록 프리퀄 느낌이 나는 그런 실록이죠. 그래서 이건 뭐 진짜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또 의구심을 갖추면 그렇긴 해요. 김종서가 안평대군에게 줬다는 이 시를 갖다 그러면 사관은 또 어떻게 알았냐. 그런 것도 좀 이제 나름 의문이 들기는 하죠. 아무튼 간에 이제 단정실록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요런 이제 시를 주고받았는데 써놓기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부추겨서 반역을 피하고 있었다라고 써놨지만, 사관이 사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판단은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좀 그런 뉘앙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게 단종실록의 기록인데 수양대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주장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앞뒤가 많지 않다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대 막강한 권신이었던 김종서 입장에서는 어린 왕인 단종이 보위에 앉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권력이 이렇게 막강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종서의 권력이 힘이 빠지는 조건은 뭐냐면은 왕이 장성해서 친정을 하게 될 경우,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왕을 폐하고 장성한 데다 이미 정치 경력과 정치 세력까지 갖추고 있는 안평대군을 옹립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단정실록에 저 시를 써놓고 저게 바로 김종서가 안평대군의 반역을 갖다 부추기는 의도였다라는 그런 구조를 써놓기는 했지만, 이거는 읽는 독자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그래서 단정실록을 우리가 면밀하게 뜯어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평대군이 왕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자기가 다 큰 성인인데다가 정치 경력도 있겠다. 심지어 자기 그 친위 세력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친정을 하려고 하겠지. 황고인 김종서한테 기존처럼 그렇게 권력을 몰아주겠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김종서를 비롯한 노성한 대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회수해서 자기 친위 세력들한테 넘겨주고 안평대군이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겠냐. 당연하게도 김종서는 이렇게 되면 완전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근데 김종서가 뭐하러 지금 이 꿀 빨고 있는 시국에 여기서 어린 단종을 피하고 다 큰 안평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냐 이거죠.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는 단정실록의 기록은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한데, 다만 여기다 한 가지 건덕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적어도 대신들이 수양대군보다는 안평대군에게 우호적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왜냐면은 김종서가 가장 걱정했던 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지금 어린 왕이 왕에 올라 있는데 이럴 때 제일 우려되는 게 사실은 힘 있는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누구냐면은 사실 힘 있는 왕실 종친이 이럴 때 제일 위험합니다. 특히 장성한 숙부가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서
보위를 창탈한다. 이게 너무 흔해 빠진 클리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김종서가 가장 걱정했던 게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자, 결국에는 고민 끝에 김종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은 적어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중 한 사람은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옳다. 그게 이제 나름 묘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모든 권력을 지금 현재 의정부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왕실 종친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 한 사람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서 권력의 지분을 나눠주게 되면은 그럼 왕실 종친들도 불만이 좀 해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두 대군을 서로 견제를 시킴으로써 일종의 이재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군들의 힘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나름의 이제 노림수로 노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보인하고 김종서가 머리를 맞대고서 고민을 하는데 둘 중에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냐? 뭐 사실 이게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둘 중에 조금이라도 덜 위험한 사람하고 손을 잡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안평대군하고 손을 잡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황보인, 김종서 다 과거 급제적으로 문관들이었고 이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예술가적인 자질이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시도 제법 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안평대군하고 좀 더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이유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안평대군은 그냥 왕실 종친으로 대접받으면서 자기 그 예술가적인 자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서 그냥 사는 유유자적하게 살 그런 양반이지 적어도 보위를 넘을 그런 위험한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야심가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보니까 수양대군은 이거 야심 만땅인 사람이고 그에 비해서 안평대군은 상대적으로 그런 야심은 적은 사람이니까 안평대군이 덜 위험하겠다라고 판단하고서 결국 안평대군하고 손을 잡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안평대군은 순식간에 형인 수양대군을 제치고서 왕실 종친의 좌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수양대군은 고립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의정부 대신들, 즉 김종서 일파가 안평대군과 손을 잡게 되면서 연정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평대군은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양대군은 왕따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 또 수양대군 성질에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당연히 수양대군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반격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과연 수양대군은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